외계인의 존재를 말하는 그는 진실일까? 51구역은 수많은 가설과 유혹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귀신의 존재를 믿냐 믿지 않느냐 같이 심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출입 통제는 물론 GPS상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베일에 쌓인 곳입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지미 팰런 쇼에서 지미는 당시 출연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51구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해당 지역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51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다큐가 존재할 정도니까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51구역. 그곳에는 대체 무엇이 있으며 이토록 감추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하는 한 남자의 등장. 오늘 당신의 호기심. 미국의 51구역. 지금 시작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51구역. 보고서에 의하면 51구역은 냉전 당시 구소련의 영공을 지나며 첩보 활동을 벌이던 정찰기의 실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일부는 외계인과 관련이 있고 다른 일부는 정부의 고급 항공기 개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은 51구역이 외계인의 비밀기지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의 시신과 UFO의 잔해가 1947년의 로스웰 사건 이후 여기에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설에는 그에 뒷받침될 만한 확실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51구역이 미국 정부의 블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락히드 마턴사의 스컹크 워크스와 연관된 이 지역은 고급 항공기의 개발과 시험에 사용되었습니다. 고도의 기밀성으로 인해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물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적 발전의 중심지, 문화적 현상과 탐험과 같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만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밥 라자르. 그가 최초로 방송에 등장한 건 1989년. 그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외계 비행체를 분해하고 역설계를 했던 임무를 했으며 추진체 연료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당시 그는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얼굴이나 가명을 쓴 채로 미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본인을 사지구에서 일했던 물리학자라 소개하며 그 안에서 UFO를 연구했고 게다가 외계인까지 봤다고 합니다. 외계인을 꼬마들이라고 불렀고 그가 무심코 마주쳤을 때 놀라서 비명을 질렀던 이유로 그곳에서 퇴출당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의 구체적인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서 비행 접시들을 시험 비행하고 연구, 분석하고 있어요. 일부는 100% 보존되어 있고 완벽하게 작동을 하며 다른 일부는 해체되었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비행 접시들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51구역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현재 물리학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알고 있어요. 등과 같은 발언들을 거침없이 토했습니다. 밥 라자르의 증언들은 허무맹랑한 증언들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그의 발언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누구나 허구 속에서 지어낼 만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본인이 MIT를 졸업했다고 하였지만 해당 연도에 MIT 졸업생 중에는 밥 라자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논쟁들을 놓고 그는 자신의 과거 기록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닌 정부에서 은폐하였다고 말이죠. 최초 인터뷰와는 다르게 본인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며 인터뷰를 했던 그는 자신이 유명해지면 정부에서도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발언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가 그곳에서 근무한 게 맞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급여 명세서와 출입증 카드 등을 제시하며 신뢰성을 높였고 본인이 51구역 내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장소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며 본인이 실험했던 원소 기호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는 마무리됐으며 훗날 그는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30년이 지난 시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외계인, UFO 관련 설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그가 다시 등장한 이유만으로 전 세계는 다시 51구역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30년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본인은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외계인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꽤나 흐른 만큼 여러 전문가들과 로스웰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쌓이면서 밥 라자르의 증언들은 꽤나 신빙성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증언들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 구역의 진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요.
51구역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기밀과 사실의 경계에서 모호한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가설들은 새로운 사실과 연구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곳이 과학의 진보, 국방의 중요성 또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현상의 곳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답 라자르. 그의 폭로는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까요? 우주상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밝혀진 행성 외에도 인류가 파악하지 못한 행성들도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우주상에서 지구도 그중 하나의 행성일 뿐이며 다른 행성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주둔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타 행성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주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들 또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정체를 연구하고 파헤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우리가 외계인일 테니까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